녹십자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꼭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다고 느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5배속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6월 26일자 한국경제 강경민 기자의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 보도가 있는데 기업들 14조 역대급 영업이익. 이게 1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장부상 착시 쇼크. 참 제목들 카피라이트를 이렇게 뽑는 걸 보면은 대단한 창작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게 타당한지는 제가 의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영업쇼크 1년 새 10조 줄었다.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 더하면은 1년 새 10조 줄었다. 50대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거 저도 그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 현금 재무지표를 분석을 해서 그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장부상 영업이익은 14조 늘었지만 판매 부진, 재고 급증 등 현금성 이익은 갈수록 떨어져.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나쁜 이익만 늘었다. 아니 나쁜, 좋다, 나쁘다. 아니 그 손익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습니까? 적자면 적자고 흑자면 흑자인 거지. 나쁜 이익만 늘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로는 원가 회계가 재고 자산의 그 가공비를 배부해서 외상 판매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데 수금을 못했다든지 또는 그 재고를 판매를 못해가지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실제로는 돈감입니다.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쁜 이익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왕이면 그 기자가 조금 원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원가 회계가 그 재고 이익이 나쁜 이익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이다. 사실은 미실현 이익을 현재 그 가져온 이익이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어떻게 그 손익의 그 선악을 따지는 그런 이 말하자면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나쁜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 자관 그 차입금이 급증하고 뭐 금리 상승기에 그 재무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녹십자 한 기업의 사례를 보고서 그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EAT 세후현금 순이익과 FCF 그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경제라는 경제신문의 경제기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요 정도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하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제 그 표현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얘기예요. 재고가 쌓여가지고 돈이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에는 그 재고가 쌓이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그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원가 회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취재하는 기자가 나온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그 16만 7,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5만 500원이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21년 중간에는 뭐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021년 말보다는 45%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녹십자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지분율이 50.06%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22.75%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허일섭씨로 12.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르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1분기에 2,644억 원이 시현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5.3%.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르프율이 24.5%만 증가를 했는데 절대 금액은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그 스르프율은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이 11.5%. 이 스르프 증가율보다는 이제 적게 그 증가를 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05로서 흑자로 됐습니다만 전년도 0.94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흑자 원인은 무엇일까를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사실은 12조 원, 13조 원이 적은 영업이익이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고자산의 그 증가,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스르풋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항상 작게 산출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가 있는데요. 그 제약업체로서 제공품이 매우 크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이채롭습니다. 특이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약회사 그냥 일반적인 그 선입감은 공정이 좀 짧다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돌아가는 어떤 그 원심 분리기 같은 거에 그 알약 같은 거가 생산되는 그런 거를 뉴스 보도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약만은 아니겠죠. 의약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제공품이 그 153억 원이 증가를 했고 대신 이제 상품은 100억 원이 감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47억 원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전년도에는 무려 이제 293억 원이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그 A, B 이렇게 있는데요.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라고 B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기준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마이너스 394억 원도 재고가 이만큼 그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래서 33.8%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1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2% 증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이 2% 떨어졌죠. 이것을 보면은 특별한 공정의 변동이 없는 한 원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현 인플레 시대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는 경우가 또 없는 건 아니겠죠. 내려가는 그 무슨 원재료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이제 그 맞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장 이 투명성 2단계에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340억 원 집행이 됐는데 6.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21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이 1,500만 원입니다. 분기 임금이 1,500만 원이면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는 제약업계 중에 녹십자 같은 그 제약업계 중에서는 대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일반 제조업의 그 중소기업 수준 하거든요. 제약업계가 원래 임금이 이렇게 낮은 데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딴 데도 또 분석하고 싶은 욕심이 좀 나옵니다. 전에는 그 유한양액을 한 적이 있는데, 유한양액은 좀 그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또 딴 데를 별도로 생각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급 수수료가 6.5% 감소했고요. 네. 그래서 2단계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면은 1번은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되겠고요. 요거 2번은 이제 회사가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9억 2,900만 원. 요거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WCAI로 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비성분에 와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47억이 돼야 되는데 37인가 10억 원이 9억 원이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게 했다. 그 일부러 그렇겠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잘못됐다 이거죠. 전년도에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조정했다는 의구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냐? 그래가지고 BWCAI의 증감액을 가감을 해줘도 역시 37억이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는 73억 원이 차이가 있다. 이거는 매우 불투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범위의 기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추적할 도리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이게 불투명 부분이다. 2단계가 불투명하면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고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은 일치를 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거의 47억 8,5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고가 47억 8,500만 원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3,8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47억 원이라는 돈이 얼로 날아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평가 손실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금이 한 48억 정도가 현금이 날아간 거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평가 손실이 이렇게 왜 크냐? 그러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끝난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약처에서 금지 품목이 된 게 있다. 뭐 이런 게 나올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잠깐 어쨌든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그 2단계 하나만 크게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했습니다. 회전율이 좀 느리긴 합니다만은 재공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르픈율은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역방향들이 나오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증하고 정당화 하려고 그러면은 회전율이 상승했으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 수르픈율 하락은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조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하락했냐? 그러면은 하락한 품목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더 크게 상승을 했죠. 여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중평균으로 하기에는 그런 백데이터들을 제가 구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가중평균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공시 내용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주요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제품 가격도 내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오히려 뭐 다들 올랐죠. 조금뿐이 뭐 안 올랐습니다만.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 인상보다 더 많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그 적게 올랐다면은 상대적으로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도 인하가 됐다라고 추정을 해야 합리적인 투명성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재료 쪽에서는 이제 입증이 안 되니까 성립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반증을 완료하기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녹십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먼저 위에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비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났습니다만은 한국 경제 뉴스는 이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마이너스다. 그래서 푹 떨어졌다. 이거를 뭐 도표까지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비교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이 비교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건. 영업활동 흐름은 그냥 현금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거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이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도 많이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세후 현금 순이익은 녹십자는 278억 원의 이익을 낸 거다. 순이익을. 말하자면 영업이익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밑에 기타 손익, 금융 손익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다.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현금 흐름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현금 흐름이 어때서? 현금 흐름은 자본적 지출을 했다든지 하면은 현금 흐름이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금 지표에서 나오지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 금액이 27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속기업에 주로 많이 투자했는지 이제 종속기업 비율이 2.1% 상승해서 18.9%가 됐고요. EAT 세후 현금목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부채로 해서 22억을 갚아가지고 원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투하자본이 감소해가지고 이자 부채율이 증가한 거로 역으로 그렇게 0.4% 증가한 거로 계산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228억 원이 현금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요. ROE 1.4% 되겠습니다. 1.4%가 높은 배당률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36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37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최종 현금이 유출이 됐다 아니다 이런 거로 이제 얘기할 생각이지, 최종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인식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EAT라든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으로 비교를 해야 타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17%로요. 전년도 50.2%나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게 이제 현금 버퍼율이 떨어졌냐? 그러면은 이제 이익 배당도 했어야 되고, 또 종속기업에 투자도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한 데가 많고 돈이 현금 흐름이 나갔으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은 17%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익 잉여금률은 거꾸로 4.8%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1조 원 정도 달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이걸 단품 납품이라고 비교를 하면은 100만 원 돈의 이 견적서를 냈는데 100만 7만 2천 얼마요. 근데 이제 내고를 잘 해가지고 105만 원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5,792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사는 한 286원 정도, 28,6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한 6천원 벌어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매출 증가를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5%를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 3만 1,000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고는 증가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뽑은 게 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사업계획 금액 단위로 얘기한다면은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313억 원의 영업이익을 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 매출 증가가 과연 쉬운지 안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예측을 할 때도 역시 1조 정도로 나옵니다. 스루풋율 그대로 가고요. 재고 회전율 그대로 가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해서도 1조 원대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납품 가격이라고 봤을 때 생각하면은 제안서가 원가 회계는 107만 얼마였죠. 근데 105만 얼마로 나오게 됩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또 105만 원으로 됐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105만 원 하면 스루프상으로는 16,000원 가량이 남는다. 원가 회계하고 틀립니다. 왜 그러냐?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해야만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를 재료로 제가 해놨거든요. 재고 증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계획 대비 조금 많이 줄었으니까 재고 회전율을 4.9%, 한 5% 정도 증분을 시키자. 그러니까 매출을 더 좀 해보자. 스루풋율은 뭐 판매 가격은 못 올리더라도 여기 그대로 가고. 그래서 2.7회전, 2.6회전이었는데 0.1회전만 더 해보자. 다들 노력을 해서 뭐 결국 스루풋을 올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공동 목표로서 그렇게 모든 기업 조직이 영업 생산 물류가 합심해서 해낸다면은 매출이 8.7% 증가해서 115만 3천 원짜리의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발주까지 해서 그리고 얼마 뭐 크게 안 느는 거죠. 105만 원짜리인데 115만 원에서 1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 매출 5% 증가인데 여기는 이제 한 8.7% 증가한 거로. 그러니까 프로핏이 영업이익이 58,800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계획 대비 149.5%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찬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녹십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영 성과가 사업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면 회계 투명성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해야 계획도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 계획의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루풋은 애저녁에 가공비 배부를 재고를 안 하는 매출 재료로서 손익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스루풋 손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재고자산 가지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만해라. 그동안 많이 해 먹었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중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뛰어난 기업을 한 군데 제가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가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